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삼성이 몰빵 중인 반도체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되는 삼성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삼성이 몰빵 중인 반도체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이 드디어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조금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약 8조 8,640억 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됐던 20억에서 30억 달러보다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에 앞서 대만의 TSMC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과도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했던 돈 뭐 22조, 얘 8조면 엄청난 대박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22조에 8조라고 하는 분위기죠. 근데 삼성은 향후 10년간 총 62조 3,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결정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총 62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조삼모사죠. 예,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원금을 받던 지원금을 받고 투자한다라고 하던 어쨌든 간에 22조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총 62조에 대한 지원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애시당초 보조금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22조였으면은 한 2조에서 많이 들어와야 3조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62조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한 15조 정도가 적당을 하거나 아니면 대략 한 이 뭐 봤을 때 한 10조 가까이 되는 돈이 적당하겠죠. 그래서 8조 8,640억 원이면은 사실상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조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에 지어지는 두 공장 모두에서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 반도체도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조금을 확정받고 거기서 뭘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아니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 짓고 하면은 2나노 생산이 뭐 2026년 7년으로 미뤄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2나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원을 올려놓은 게 2나노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실적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며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15%를 하기는 힘들지만 상향을 시켰고요. 삼성전자의 올해 메모리 영업이익은 18조 원으로 전년보다 30조 원 개선되고 파운드리 사업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에는 거의 적자 잔치였습니다. 작년 내내 적자 내고 작년 내내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 그랬냐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버용 디램, 그 다음에 서버용 반도체가 출하가 늦었습니다. 다 이 사파이어 래피즈 이 서버용 이 CPU가 출시가 늦다 보니까 많이 좀 미뤄졌는데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디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반도체가 AI에 대한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상 궤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미국의 이나노 공정이 처음 시작이 아니라 애초에 내년부터 이나노 GAA 공정 양산을 통해 향후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통해서 일단 이나노 공정을 내년부터 먼저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공장이 완성되면은 미국에서도 이나노 공정을 진행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삼성전자가 최초 개발한 기술로 기존의 핀팻 기술보다 반도체 전력 소모와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사실상 이 맞닿는 면이 더 많아서 전력의 전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신호 전달이라든가 이게 훨씬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얘기했죠. 이 나노 공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점차 더 좋은 반도체, 더 성능이 높은 반도체로 가려면 크기는 작고 성능은 좋아지는데 전력은 덜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웨이퍼에 더 많은 회로를 그려내야 되고요. 더 많은 회로를 그려내는데도 크기가 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전력은 덜 먹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 펜의 굵기가 점점점 작아져야 작은 A4 용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7나노, 5나노, 그 다음에 3나노, 그리고 2나노 이렇게 점점 얇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2나노까지 온 거죠. 더 나은, 더 높은 성능의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2나노에 목숨 거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2나노의 진심인 이유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10위권 밖이었던 인텔 파운드리가 새로운 회계 방식을 통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단숨에 2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1등은 당연히 TSMC겠죠. 인텔은 올해 1.4나노 공정 양산을 예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고객 사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2나노 GAA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텔은 올해부터 1.4나노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보다 빨라라고 인텔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상 뭐 나노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노 공정으로 나오는 수율이 중요한 거니까, 삼성전자는 인텔보다 우위인 캐파, 말 그대로 설비 투자, 그 다음에 공정 기술을 앞세워 아까 GAA 같은 기술력을 얘기하는 거죠. 고객 수주를 늘리는 등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야, 너네 빠르면 뭐하냐? 우리보다 덜 만들고 우리보다 성능이 안 좋을 텐데 나노 공정 들어가면 뭐하냐? 수율이 별로 안 좋을 텐데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3나노 2세대, 내년에는 2나노까지 준비 잘해서 고객사들이 만족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삼성전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올해 좀 빠르게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급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에 준비 잘해서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지금 2나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텔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올해로 앞당기진 않지만 내년에 잘 준비해서 인텔한테 뺏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인텔만 2나노에 지금 이하의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TSMC는 2나노 공정을 아이폰에 넣겠다라고 이번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아이폰 2나노입니다. TSMC의 2나노 칩 연구 개발이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2025년, 내년이죠. 내년 출시될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용 칩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TSMC의 3나노 칩이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나노 기술력으로 내년에 분명 아이폰에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의 2나노 공정은 최근 양산 시기를 확정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시험 생산을 시작해 내년 2분기부터 소규모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TSMC마저도 올해 2나노 양산을 못합니다. 근데 인텔이 1.4나노를 올해 말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설마 뭐 엄청난 기술력으로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TSMC도 2나노가 내년인데 2026년 말에 향상된 이 노드 공정을 내놓은 이후 A14로 명명된 최초의 1.4나노 노드 공정을 2027년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TSMC도 보면은 1.4나노, 그러니까 올해 인텔이 양산한다고 했던 공정을 2027년에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정도로 힘든 기술력이에요. TSMC가 놀겠습니까? 세계 1위인데 아니겠죠. 그럼에도 2027년이라는 거는 그만큼 2나노 밑에는 오래 걸리고 대단한 기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플은 2023년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TSMC의 3나노 공정 기반 A17 프로 칩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플은 이 3나노 TSMC 걸 썼기 때문에 2나노 것도 TSMC 거를 쓸 거다라고 보는 거고, TSMC가 내년에 아이폰 17부터는 이 2분기부터 양산이 되니까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만도 한 것이 뭐냐면 공장 덕분이죠. TSMC의 2나노 공장 완공입니다. TSMC가 대만 남부 가오슝에 건설하는 최첨단 2나노 공장이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말 완공해서 내년에 양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완공이 목표인 P1 공장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2나노 2공장도 부지 조성 및 기초 공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헵의 2나노 공장은 올해 4월에 관련 설비를 반입해 올해 말 시험 생산,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아이폰에 납품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2나노 부분에서는 TSMC가 일단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TSMC가 뭐가 낫다, 저게 낫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TSMC가 좀 나은 것 같기도 저런 것 같기도 하죠. 인텔은 아까 빠른데도 불구하고 더 낫다란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TSMC가 1등이니까 제일 낫겠지 뭐 이런 예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인텔, TSMC 이 세 군데에서만 2나노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라피더스라고 하고요. 2나노 공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피더스가 2027년 2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연내 공장 건설을 마무리 짓고 내년 4월 시제품 생산 라인을 가동합니다. 라피더스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일본 정부의 8조 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60조 투자해서 8조 원 지원받았는데 일단 일본 정부가 8조 원을 그냥 주고 있어요. 라피더스가 2나노 반도체 양산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라피더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오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등등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부활, 일본의 반도체 성장을 위해 대기업들이 손을 모아서 만든 기업이 라피더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와 자율주행은 일본 산업 전반의 핵심이라며 경제 산업성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힘을 모아서 너가 잘하냐 제가 잘하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미국, 대만,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2나노 공정에 상당히 진심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공정이 가속화되고 진심으로 다가갈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펠리클입니다. 이 펠리클이 뭐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반도체 EUV 펠리클인데 EUV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2나노 공정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반도체 공정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내년입니다. 2025년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설비 투자에 EUV 장비도 있다라는 거죠. 2025년은 3나노 공정 생산 확대 내년입니다. 그리고 2나노 양산 등 EUV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V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 공정을 하는데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몇 천억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5대, 6대, 7대씩 들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노 공정이 대응할 수 있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ML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ASML을 우리가 살 수는 없고 이 EUV 장비는 아니어도 EUV의 장비만큼이나 수요가 나오는 관련 이 장비나 아니면 들어가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EUV 공정 연관 제품인 EUV 펠리클 시장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V가 성장하면 EUV 펠리클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포토 공정에서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레이저를 쏘잖아요. 레이저를 쏘면은 이 레이저 이 하나하나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로를 그려놓은 포토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그려놨어. 이 레이저를 쏴. 그러면은 이 모양대로 밑에 웨이퍼에 그려집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찍어내는 용도입니다. 포토 마스크가. 찍어내는 용도인데 이 포토 마스크에 손상이 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웨이퍼에도 똑같이 이물질이 낀 상태로 이 레이저가 그려지겠죠. 그럼 당연히 수율이 안 좋아지고 분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그 위에 이 덮개를 씌우는데 그게 펠리클이에요. 그래서 포토 마스크를 지키면서 수율을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펠리클입니다. 장당 억대에 가까운 UV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웨이퍼의 수율 향상에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를 오래 쓸 수 있게끔 하니까 비용이 줄겠죠. 그리고 이 수율을 올릴 수 있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니까 비용이 더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올려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네모난 이거를 쭉 꺼내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렌즈가 있고 그 위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에다가 EUV를 쭉 쏘면은 이 회로대로 이 네모난 거에다 그려지는 건데 이 회로가 이물질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 막아 놓는 게 펠리클입니다. 그럼 레이저를 이렇게 쏘야 될 거 아니야. 레이저를 빡 쏘면은 이 포토 마스크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 펠리클 통과하고 이 회로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펠리클이 사실상 이 레이저 쏜 거를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펠리클이 이 투과율이 얼마나 좋냐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EUV 펠리클 관련된 기업에 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FST라는 기업이고요. 삼성과 연관이 된 기업입니다. FST는 올해 하반기를 터닝 포인트로 삼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EUV용 1세대 펠리클, 하이 NA EUV용 2세대 펠리클을 모두 개발하고 있고요. 하이 NA EUV는 지금 가장 최신 EUV 장비라 보시면 되고 인텔이 가장 먼저 들여놨죠. 1세대 펠리클의 경우 삼성전자와 ASML 인증 테스트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향상 계획입니다. 아, 올해 하반기 나오는구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FST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 거죠. 왜? 반도체 펠리클 때문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펠리클이 일본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산한 국내 기업이 상당히 희귀하죠.
그래서 투자해 놓은 거고요. EUV 펠리클 검사나 이동 등 공급망을 고려했을 때 국산화 이점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EUV 펠리클 검사나 EUV 펠리클을 만드는 기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주가 움직이지 않았나요? 물어보는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곧 전고점까지도 좀 더 남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직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죠. 하반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보다는 한 3만 원 구간에 눌림목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간보다는 충분히 EUV 펠리클은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시향산에 들어갈 거고 좀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7%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ST 얘기한 대로 3만원에 우리 관심을 두고 있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FST 3만원에 관심을 두는데 아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무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쭉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쭉 내려가시면 저희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8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자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6일, 15일, 10일, 11일, 9일, 8일, 5일, 4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 저희가 장전에 무료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되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매일매일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